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입시제도는 물론 공교육 정책도 대폭 달라질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에 거듭해온 국정역사교과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항공기에 최고급 좌석을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운행합니다. 운임은 고속철도보다 최대 30%가량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사 왜곡과 부실 지필로 갈등을 키워온 국정역사교과서.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침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정체제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경산에 있는 전국 유일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포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업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만 낭비하다 결국 굴욕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적용 예정이던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검정만으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산 문명고가 있는 경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를 더 이상 고집하면 역풍만 맞을 것이라며 결국 포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5월, 6월 지나가면은 그 하기가 교육과정 운영상 사실은 어려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문명고 학부모들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은 교육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부 다 학부모들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잔다 그러네요. 박근혜 정권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란 비난 속에 비민주적인 연구학교 강행 등으로 갈등과 소모적인 국력 낭비만 키워온 국정역사교과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적폐로 규정하면서 단 한 페이지도 펼치지 못한 채 굴욕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보셨듯이 국정역사교과서가 사라지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교육 분야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을 보면 최대 관심사인 입시 제도는 물론 공교육 정책도 대폭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내신뿐 아니라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언급했고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만 남기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는 등 입시 제도는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선 학부모님들이나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단순화하는 게 좋기는 좋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 전국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학 입시용으로 변질된 국제고와 자사고, 외국어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초중학교에는 1수업 2교사제 도입도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국어 중심 외국어고 설립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 방향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또 이러한 교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것은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대학 구조 개혁을 단순한 규모 줄이기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로 바꾸고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교육 분야는 앞으로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지방분권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도 매우 큰 관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시가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할 4차 산업혁명국이나 4차 산업혁명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허락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대구 시민이 내는 세금의 80%는 바로 중앙정부로 가다 보니 정작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주 재원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맞는 조직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법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앙에 예속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조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권한 상당수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한 주민 발의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 주민참여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넣겠다는 협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뿐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증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을 명시하겠다는 계획 역시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지금 뽑아준 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돼요.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중앙집권 세력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민들이 좀 더 강하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불법적인 사드 장비 이동 배치, 비용 분담 이면 합의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졸속 결정과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내일 오후 성주 골프장 부근 2.3km 구간에서 인간 띠기 행사를 갖고 제3차 범국민 평화행동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항공기에 최고급 좌석을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운행합니다. 대구 서울 노선에 투입될 예정인데 운임은 고속철도보다 최대 30%가량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공간을 넓힌 프리미엄 고속버스입니다. 기존 우등버스보다 좌석수가 7석 줄어 21석입니다. 앞뒤 좌석 공간을 40cm 늘렸고 항공기 비즈니스석처럼 등받이를 165도까지 젖힐 수 있습니다. 모든 좌석엔 개별 모니터가 달려있어 영화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개인 탁자와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됐습니다. 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도 갖춰 안전성이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서울 부산과 서울 광주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평균 탑승률 70%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다음 달 중순쯤 대구에도 도입됩니다. 고속버스 업체 6곳이 2대씩 들여와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에 총 12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좌석 같은 것도 편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갈 때 피로감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요. 운임은 3만 원 중반대로 예상됩니다. 우등버스보다는 30% 비싸지만 고속철보다는 최대 30%가량 저렴합니다. 국토부서 산정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맞춰갖고 그래 합니다. 고속버스 업체들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으면 프리미엄 고속버스 대수를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됐던 수토사라는 군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울진이 영토 수호의 전진 기지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토사의 출정 과정이 재현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 죽변고 학생과 대구 한의대 독도 안용복 연구소 그리고 울진에 주둔한 군인들이 수토사 행렬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토사는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가 섬을 수색하고 몰래 섬에 들어가 사는 주민이나 일본인들을 토벌한 조선시대 군대입니다. 1694년부터 1894년까지 200년 동안 2, 3년에 한 번씩 울진과 삼척에서 교대로 수토했습니다. 기일을 맞이하여 바다의 날씨도 좋으니 출정 준비를 하라. 출정하라! 바다를 건너기 좋은 때를 기다리며 머물렀던 대풍원에서는 수토사 행렬에 각종 경비를 조달한 방책이 적힌 완문과 수토 절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울진의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수토사의 실제 행적을 따라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는 현장 교육에 나섭니다.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독도가 우리 땅이란 걸 명확히 인식시켜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사실은 조선이 독도를 영토로 관리했다는 의미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군인이 파견됐다는 것은 영토가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 없거든요. 즉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울진군은 이곳 대풍원을 중심으로 기념관과 전망대를 조성하는 수토문화나라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월송정과 월송포진성에 이어 수토사 행렬까지 울진에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거리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전남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 최상위 20곳은 의성, 군위 등 경북 지역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미는 노인 인구 비율이 6.96%로 전국 최하위 20곳 가운데 3위로 나타났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엑스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남권 최대 규모인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대구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과 산모 교실 등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행기 대회와 또 임산부들의 관련 정보의 학습에 장이 되는 임산부 골든벨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임신 출산존과 육아 교육존으로 나뉘어 관련 제품들을 비교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축제인 제28회 동성로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구는 미인입니다. 동성류는 뷰티입니다라는 주제로 모레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동성로 DJ 페스티벌과 동성로 가요제, 댄싱 경영 등 무대 행사와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이 진행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첫 삽을 뜬 지 착곡 3년 만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35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됨으로써 이제 강동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구미 시민 전체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700석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생활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 기념으로 내일 저녁에는 건반 위의 음유신, 마이크로페의 힐링 콘서트가, 모레 저녁에는 열린 시민음악회 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내일부터 9일 동안 산림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에서 불법 산란물, 산약초 채취 집중 단속을 합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로 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목을 주재료로 소묘와 합친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신영호 작가의 리퀴드 드로잉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 작가는 수목의 근원적인 의미와 현시대적인 의미를 담은 사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0, 60년대 대구 시내 풍경을 보여주는 고우현, 박명조 작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인성과 함께 서양미술 1세대로 대구에서 첫 서양화전을 열기도 한 작가의 재조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군위군 우보면의 한 돼지농장 정화조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2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정화조 안에서 오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군위군 군위읍 사회인 야구장 공사장에서 작업용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풍으로 구조물이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 일대를 돌며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월에 출소한 김 씨는 초등학생들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속여 휴대폰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한 원생 81명에게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받고 허위 교육 이수 증명서를 준 혐의로 간호학원장 60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81명의 원생들은 허위 서류로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고 이들 중 13명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의할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15일 동안 열립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본 예산 4조 12억 원에서 3,554억 원을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 탄소산업 육성과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등 25건의 조례안이 제출돼 처리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3시 평창 알펜시아에서 강원FC를 상대로 2017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두 팀은 2013년 나란히 강등된 뒤 지난해 함께 K리그 클래식 복귀에 성공해 이번 맞대결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가 승점 9점으로 11위, 상대팀 강원은 승점 12점으로 9위인 만큼 내일 결과에 따라 이번 시즌 생존 경쟁에 누가 더 유리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